오늘도 장중의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일상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떡상이 무슨 종목을 얼마에 어떠한 강도로 매집을 해나가는지까지 몽땅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던지 말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김떡상이 궁금하세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속도를 빠르게 보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아직도 121선 부근에서 알짱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네요. 스토캐스틱상으로는 빠른 반등이 없다면 단기 매도 신호도 출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을 찍고 나온 반등 이후 조정 파동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다소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적절한 타이밍에서 나오는 조정이니까요. 일목균형표로 살펴볼까요? 최근 구름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거치며 녹색의 전환선이 주황색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 조정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줄 거고요. 구름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여기 보이네요. 최소 2주 이상의 조정을 거쳐 구름이 얇아지는 이쯤에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도 볼까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견조하네요. 하지만 녹색의 전환선이 살짝 방향을 아래로 꺾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기준선과의 데드크로스 가능성이 생겼네요. 이 또한 빠른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반등하는 패턴이 나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평선을 확인해 봐도 20주선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지루한 흐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엔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하니 월봉까지 봅시다. 이거 괜히 봤네요. 볼 게 없죠. 혹시나 시장이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3090포인트까지는 각오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애매하고 어수선하다 싶어서 시장을 살펴보자고 했는데 확실히 애매함이 느껴집니다. 환율을 봐야겠네요. 그래도 환율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괜찮아 보이네요. 환율만 추세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난번과 같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작은 조정 내지 횡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공매견들이 미쳐 날뛰지 않을지 환율은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1선이 위치한 1150원 수준이 볼린저 밴드상으로도 하단에 있기 때문에 1150원 선에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며 튀어오르지 않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외국계 공매견들이 미쳐 날뛰며 불쾌한 조정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환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환율도 내리기만 할 수 없으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타이밍에 근접을 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염두하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어서 코스닥 차트도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121선이 깨져야만 베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분위기 좋을 때 121선 얘기해서 도라이인 줄 아셨겠지만 과거에도 121선을 깨며 베팅 기회를 주었을 때도 한 방에 밀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코스닥은 다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코스닥 종목은 매수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오히려 보유하기 부담되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코스닥은 더 볼 것도 없겠네요. 그럼 시장의 방어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고객의 탁금 추이를 살펴봅시다.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고객의 탁금이
70조에 육박하니까요. 고객예탁금 규모 추이를 보면 저점을 높이며 지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대세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 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하다고 인버스 곧버스 하지 말고 안 가더라도 떡상 버스나 타이스라는 얘기죠. 신용융자 잔고 규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증권사에서 신용 제한을 하고 있고 고객예탁금 규모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신용융자 잔고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해 봅시다.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네요.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초에 금리가 오른다고 벌벌 떨어놓고 여름엔 또 금리가 내린다고 벌벌 떨었잖아요. 오르거나 내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린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작은 폭으로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고꾸라지면 또 벌벌 떨게 될지도 모르니 이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이어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차트를 체크해 봅시다. 빅스 차트가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시장이 평온한 심리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근 빅스 지수가 이렇게 튀어올랐을 때 우리 시장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갑자기 튀어오를 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골로 갔을 때 빅스 지수를 보실래요? 엄청났죠?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니 시간 참 빠르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 패턴을 봤을 때 빅스 지수가 갑자기 튀어오르며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시장이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는 보유만 하거나 부담이 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조금씩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장 좋을 때 지금 사도 되냐고 묻지 말고 김떡상이 욕 처먹고 있을 때 사라는 말이죠. 김떡상이 언제 욕 처먹나 보려고 김떡상 TV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에는 이미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놓쳤다고 생각한 기회는 분명히 또 오니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안 되셨죠? 그럼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중요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심리 상태는 모두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환경 자체는 굳이 따지자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네요. 하지만 최근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파동상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시장의 변수도 남아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정에서 모아가는 형태의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의 경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오히려 예상보다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소 물리더라도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셨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앞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도 각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소 단기적으로 지루한 시장이지만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화이팅!